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정부의 충격적인 돈 없는 행태에 세계 각국은 물론 자국민들마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수도 상하이의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간 식료품을 차지하기 위한 혼란이 커지면서 한계에 봉착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된 계기는 계속되는 정부의 말바꾸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하루 만에 말을 바꿔 도시가 전면 봉쇄되었고 식료품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식을 더 이상 공급해줄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폭로되었으며 봉쇄 조치로 인해 점차 확진자가 줄고 있다는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효과가 전혀 없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사실이 당국 방역 담당자들에 의해 퍼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이 믿었던 당국의 모든 발언은 일체 거짓말이었고 그저 자국민들 뒤통수 치기 바빴다는 것이죠. 7일 웨이보 등에 따르면 상하이 푸동구 질병통제예방센터 쥐에이핑 부장이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해 중환자를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스스로 치유될 수 있어 증상이 경미한 이들은 집에서 격리할 것을 제언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가 자랑하는 임시병원은 실제로 이상적이지 않고 도시의 공중보건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강제 격리를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주민과 통화하는 내용의 녹음이 유출되었습니다. 당국의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중국에서 주 부장의 발언은 웨이보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를 2019년 우한에서 코로나19의 출현 사실을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의사 리원양과 비교했습니다. 당국이 은폐하려던 사실을 외부에 알렸기 때문이죠. 웨이보에는 상하이 나노이 팡창 지역의 한 임시병원에 격리된 이들이 이불과 음식, 물 등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와 중국 네티즌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당국의 발표에서는 모든 지원 물품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분배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동영상에서 한 여성은 다른 사람들이 보급품을 가져갔는데 자신과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할 것이 없다며 상황을 폭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에 격리된 한 네티즌은 웨이보에 의사도 간호사도 없고 핵상 검사도 없고 청소도 소독도 안 한다며 다들 서로 감염시키고 약탈로 물품을 가져가고 쓰레기통에 던져진 기분이라며 참담함을 내비쳤습니다. 방역 관계자들 역시 중국 정부의 앞뒤다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란 말과는 달리 마치 돼지우리강 같은 곳에 설치된 방역 캠프와 마실 물조차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를 바탕으로 한 초기 통제를 주요 업적으로 삼아왔기에 정책의 방향을 쉽게 바꾸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맞서 싸우라며 당원들을 독려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 상하이시 공산당 위원회는 이날 30여만 명의 당원에게 전염병과의 싸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폄훼하고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에 맞서 싸우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뒤통수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상하이에 있는 해외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그동안 적극적인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추진해온 것을 이제 철폐할 것으로 보여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인 수많은 외국계 기업들은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도로 내뱉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상하이는 중국 최대 물류 중심지로 양산항이라는 중국 최대 항구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였지만 지난 한 주간 물동량 처리가 33%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상하이시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인 위리시아는 2020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관한 해외기업 세제 혜택을 철폐하고 시당국 지원금으로 반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강제로 기업들을 착취하려는 것이죠.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6%는 올해 중국 내 투자 환경이 10년 전과 비교할 때 더욱 나빠졌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당 리스크, 국내외 기업 간 차별, 미중 무역 갈등 순으로 답했는데요. 특히 기업의 70%는 최근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각종 규제 강화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공동부유란 민간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당이 조절하고 자발적 기부로 인민과 나누자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 10곳 중 8곳은 현지 기업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차별을 당하는 분야는 인허가 절차와 기업 지원 분야였죠. 한편 또 다른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베트남 역시 특유의 정부 리스크로 인해 우리 기업이 수년째 막대한 금액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대건설은 베트남에서 하노이 지하철 2호선을 건설 중에 있는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베트남 정부의 잦은 노선 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 지원 등으로 수년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현대건설은 손실 보상금을 요구하며 일부 지하철 구간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하노이 지하철 2호선의 공사 지연이 단순한 합의 문제
문제보다는 정치적 변수에 따른 노선 변경과 이로 인한 부정부패 등 공산국가 특유의 여러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여 잘 협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사 대금과 손실 보상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베트남에 요구한 손실 보상 금액은 한화 1,700억 가량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사실 베트남 정부의 말바꾸기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공사 일정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2호선 지상 구간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DLENC는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1,900만 달러를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ELENC 측은 계약서의 정리가 끝난 부지를 넘겨받기로 했지만 1년 반이나 지체되면서 공사 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밝혔는데요. 하노이에서 지하철 2호선 토목 공사를 담당했던 한국하청업체 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동남아시아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공사 대금을 제때 못 받는 일은 일상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베트남에서 최초로 개통된 EA 호선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5년 동안 시운전만한 도시철도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결과물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중간에 뇌물이 발각되어 공사가 중단, 부실 공사가 의심된다고 공사가 중단, 의회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이상한 건설비 지출이 있다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철도 역사의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EA 호선 건설은 중국 국영기업이 맡았었는데요. 중공 대 배공,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베트남은 건설이 끝난 뒤 프랑스에서 파견 나온 전문가들로부터 최종 안전검사를 받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담당한 중국 국유철도그룹이 운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운행을 시작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거기에 중국 정부마저 운행 데이터 제공 거부에 힘을 실어주어 베트남 의회에서 중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결함이 있는 채로 공정률 99%의 희대의 지하철이 개통되게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데이터 공개 거부에 개입할 정도인 것으로 보아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 흠집을 가게 만들 만큼 큰 결함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랑캐를 잡는 건 오랑캐들 뿐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베트남에 항상 큰 기대를 걸고 사업에 뛰어들지만 그 끝이 좋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에 기업들은 점차 공산당 리스크를 깨달아 탈중국, 탈베트남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느끼지만 탈중국으로도 부족하고 탈공산당 해야 한다. 한편 9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속보에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우리 정부 몰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해 석유 자원을 점유하려는 것과 향후 해상 영유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서해어업 지도사 무궁화호가 지난달 제2광구 서쪽 바다에 있는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이 설치한 이동시 석유 시추 구조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중국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대놓고 떡하니 위법을 저질러 할 말을 잃게 만들고 있죠. 오늘의 한 줄평, 탈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 친기업, 친건강, 친서방, 친인간, 친경제, 친서해, 친서민, 친엄마, 친아빠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 빨놈들아. 응,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양물 TV, 내쩔 TV, 요짤레미, 저짤레미, 꾸꾸빙뽕. 니 아무것도 못하죠. 어쩔 TV죠. 저쩔 샤오미, 고기 청소, 미세먼지 완벽했잖아. 어쩔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신형 슈퍼소닉 국내 정품. 싸. 别上你妈的无用老奴。